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8월 30일 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신임 대표가 깜짝 통화를 했습니다. 한 3분 동안 통화를 했는데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신임 인사차 예방을 했죠. 축하난을 들고 그 자리에서 이진복 수석 전화로 윤석열 대통령을 연결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깜짝 통화를 했는데, 자, 이 자리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영수회담 타령을 또 늘어놨습니다. 영수회담. 당대표 경선 후보 때부터 계속 내가 대표가 되면은 당장 영수회담을 제안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제 취임 첫날이었는데 그제부터 계속 어제 오늘 계속 영수회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선 수락 연설에서부터 어제 오늘 계속 영수회담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를 한 거죠. 먼저 말을 꺼내서 두 사람이 빠른 시간 내에 만날 자리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이 답변을 이재명이 이끌어낸 거죠. 이끌어냈는데 과연 이것이 영수회담 형식으로 될지 그것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이 영수회담을 계속 이야기하는 꿍꿍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있는 걸 다 간파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진복 수석도 오늘 빠른 시간 내에 만날 자리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두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자, 대통령은 당 총재가 아니니까 영수라는 표현은 안 맞다고 말씀을 하시고 대통령과 당 대표의 만남이란 말로 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지점이 이재명이 노리는 꿍꿍이 속 첫 번째죠. 본인과 야당 대표인 본인을 여당 대표의 카운터파트가 아니고 대통령과 동급으로 두는 겁니다. 본인이 대선에서 출마를 해서 0.7% 차이로 졌다. 그러니 본인은 이 대통령과 1대1로 내가 상대를 하는 것이지, 여당 대표와 내가 서로 파트너가 아니다. 자, 이 점을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꿍꿍이 속에 있죠. 자, 그래서 영수회담이라는 것은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김대중 대통령 시절까지 이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했습니다. 집권당의 총재. 그래서 야당에서도 그때 총재라고 했죠. 가령 DJ와 회담을 했던 이해창 총재나 이렇게 총재라고 했기 때문에 당 총재 자격으로 회담을 하는 겁니다. 여당 총재, 야당 총재. 그래서 영수회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지금은 이 대통령은 평당원입니다. 그냥. 그리고 야당도 총재, 이런 어떤 원톱 리더십의 총재가 아니고 그 아래 최고위원들도 있는 대표 최고위원이죠. 자, 그러니 영수라는 말 자체가 맞지가 않습니다. 자, 영수라는 말은 이 국어사전에는 여러 사람 가운데 우두머리 이렇게 나옵니다. 영수. 그래서 여러 사람 가운데 우두머리, 양쪽에 영수회담 이렇게 하는데 뜻풀이도 재미있죠. 이 영수의 영자는 옥깃 영자입니다. 이 옥깃 영자고 수는 소매 숫자입니다. 소매 숫자. 그래서 중국에서 나온 말인데, 이 사람들이 신체 접촉이 손으로 접촉하는 것이 많은 것이 이렇게 옥깃과 이 소매죠. 자, 그래서 이곳을 과거에 두터운 옷감을 댔다. 그 두터운 옷감을 댔는데, 이 중국에서는 고관 대작들은 이 소매와 옥깃에 검으로 수를 놓았습니다. 아주 높은 사람들은. 자, 거기서부터 영수라는 말이 나와서 어쨌든 지금 영수라는 건 양쪽 진영의 총대장이 이 회담을 갖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그게 맞지 않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의 노림수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대통령과 동급이다. 같은 급이다. 자,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계속 영수회담 타령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 부분입니다. 일종의 이 영수회담, 둘의 회담을 통해서 적시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무언의 공감대를 얻고 싶은 게 있겠죠. 뭐냐 하면은, 지금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당의 협조가 절대 필요합니다. 협치, 이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법안을 처리하는데도 그렇고. 자, 그런데 지금 그냥은 그 협치를 해주지 않겠죠. 그 조건을 걸 겁니다. 조건이 뭐냐 하면은 특히 이재명 그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상당히 많죠. 지금 막 기소 단계에 들어간 것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방탄, 당헌까지 막 만들어 놨죠. 자, 그리고 또,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들도 있습니다. 이재명 입장에서 그것까지, 야, 자기가 잘 모르겠지만, 문재인 끝까지나 모르지만은 본인의 이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언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겠죠. 윤석열 대통령과 이 수사를 안 하는 대신 우리가 협조를 해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정치권에서도 이 분석들이 나옵니다. 이재명이 연일 영수회담을 촉구하는 것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죠. 여수야대 전국에서 윤석열 정부는 야권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재명은 영수회담을 통해서 협치 조건부로 사법 리스크 해결을 전제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목적이죠. 하나는 대통령과 동급, 그러니까 연결된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어떤 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딜. 얼마 전에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꾸 협치를 이야기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야당의 협조를 이야기하는데 그냥 협조를 해줄 수가 있느냐. 전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안 한다면 몰라도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런 이야기들이 민주당 안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이재명은 본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대장동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의 수사가 아주 턱밑까지 왔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영수회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두 번째 목적,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목적, 이것도 뭐 같은 맥락인데 결국은 뭐냐면은 그 결과 잘 안 돼서 본인이 직접 강제 수사를 받게 되면 뭐 압수수색이든 소환이든 이런 강제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을 본인이 구축해 놓은 팬덤, 뭐 개딸들 뭐 이런 데를 통해서 내가 윤석열 대통령에 맞서서 공격을 하니까 아마 이재명은 지금 이렇게 영수회담 이야기도 하지만은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 본인은 지금 약간 빠져 있죠. 최고위원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김건희 특검, 뭐 한동훈 이 어떤 탄핵 이런 이야기까지 막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격과 이 온건 양쪽의 정책을 다 쓰죠. 온건과 강경한 거. 자, 그래서 나중에 강경한 목소리도 계속 낼 텐데 만약에 이것이 잘 안 돼서 그 검찰이나 경찰의 강제 수사를 받게 되면은 본인이 정치적 탄압을 당하고 있다. 야당 탄압이다. 야당 대표 탄압이다. 자, 이런 정치 보복이다. 이런 덫을 놓기 위해서라도 지금 영수회담 이야기를 좀 계속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다고 이것을 마냥 야당 대표가 회담을 하자는데 안 한다.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죠. 회담을 하자는 것이 그런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민생을 해결해야 된다. 우리 국민 생활이 어렵다. 국제적인 경제 환경도 어렵고 뭐 코로나 문제도 재확산되는 그런 단계고 여러 가지 뭐 수해 대책 뭐 이런 여러 가지 민생을 논의하기 위해서 회담을 하자고 하니 그것을 무작정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어려운데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지금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와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1대1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당인 국민의힘 또 소수 야당인 정의당 대표까지 포함하는 영수회담이 아니고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동 이쪽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여야 대표들은 같은 등급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체 국정을 아우르는 차원에서 그것을 주재하는 그런 형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정의당까지 들어오고 그런 형식이 되면은 어떤 이 사법 리스크를 떨쳐내기 위한 딜 이것도 지금 할 수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지금도 뭐 대통령실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뭐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 좋은데 일단 여당이 좀 정비가 돼야 된다. 지금 여당이 당 대표가 사실상 없는 상태죠. 뭐 권한이 정지된 이준석이나 주호영 비대위원장 또는 뭐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금 의원총회 중인데 상당히 흔들리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여야 대표 회담을 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갈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당이 정비될 때까지 여당이 정비되면은 대통령실로 초대를 해서 논의하겠다. 이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선이죠. 자, 그런데 이재명 쪽에서는 꿍꿍이 속이 있기 때문에, 속셈이 있기 때문에 계속 영수회담을 하자고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것은, 영수회담 이런 말을 붙이는 것은 또 자가당착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기 모순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 때 2019년 5월 문재인 정부 때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자유한국당, 지금 국민의힘이죠, 한교안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민생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그때 민주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과 만나서 뭘 하겠다는 것 자체가 권위주의적이고 전근대적인 발상이다. 당시 민주당은 한교안 야당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대통령을 만나서 뭘 하겠다는 자체가 권위주의적이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 민주당 신임 대표는 대통령과 만나서 뭘 하겠다, 민생을 논의하겠다, 이것은 포장이고 실제로는 방탄용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암묵적이던 이런 딜을 하기 위해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떨쳐내기 위해서 대통령과 만나서 무엇을 하겠다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